저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교회 바울교회 네, 전도사입니다. 네, 김용혜 교죠. 네, 김용혜 전도사고요. 저희 이 국제학교 이름이 생수 미니스트리예요. 생수 미니스트리의 거기에서는 땅을 디렉터라고 하거든요. 디렉터가 뭐냐면 이렇게 방향을 가르쳐준다. 애들 뭐 공부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방향을 공부 이렇게 그 아이들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도와주는 사람이라서 디렉터라고 해서 디렉터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지역에서는 또 통장도 해요. 나가면 통장님이 이렇게 네. 지역 대만에 대해서. 그래서 네, 사실은 저는 별로 없었는데 목사님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를 하려면 네, 통장을 해야 돼.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일남육녀의 엄마입니다. 저하고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은 제목 보이시죠? 기독교 교육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렀나요? 그래요?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 기독교 교육이 뭔지 일단은 제가 만든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교육이란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그 E하고 duke라는 단어의 합성을 합니다. 근데 E라는 것은 out, 밖으로 내보내는 걸 뜻하고요. duke는 to read or to draw. 그래서 한글말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활동을 교육이라고 해요. 이끌어주는 그런 전체적인 활동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럼 기독교의 교육이란 무엇인가? 앞에 기독교가 붙었어요. 기독교가. 한번 같이 졸리니까 밥 먹고 졸릴 시간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창조주사는 인간을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할 규정 아래 인간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활동. 저도 이걸 제가 만들었어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제가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그렇게 그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그 활동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거 왜 답이 나왔죠? 이거부터 퀴즈인데 답이 나오거든요. 기독교 교육, 자, 답이 나오거든요. 자, 기독교 교육의 기본 정신과 주제. 우리 기독교 교육의 기본 정신과 주제는 뭐니 성경,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 아이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그 기독교 교육의 핵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부활. 역시 기독교 교육의 핵심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중요한 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기독교 교육의 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됨을 확고히 조망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가정과 교회 교육을 통해 실현. 그래서 의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되지. 그런데 그 천국이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나라에 이렇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기독교 교육의 실천 목표입니다. 여기 이제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의도성은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는 인간의 전문성 위주. 가치는 당연히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가치가 진짜 가치겠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인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 우리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해요. 근데 인간은 죽으면 끝나요. 인간의 일반 교육에서. 그다음에 여기서는 성경 지식, 신앙과 여기는 그냥 일반 지식. 딱 한눈에 차이가 나죠. 그 다음 우리의 할 일 같이. 자, 이제 끝났어요. 이게 이제 끝났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기독교적 이념에 기초한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사역 속에 실천시켜야 한다.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기독교 교육 좋아 당연히 해야지 이게 아니고 실천하는 그 기독교적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내도록 하는 게
한번 볼까요? 당연히. 자녀. 자, 제가 이거 저기 캡처했어요. 쟤는 네이버하고 유튜브에서 캡처했는데요. 우리 자녀 엿보기에서 우리 자녀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라든지 문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한 세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봤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핸드폰 보고 그리고 TV에서 진짜 이렇게 하다가 사고 나거나 그 맨홀 뚜껑이 열려있는데 모르고 빠져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보통의 우리 아이들 학교 끝나면 진짜 가방 메고 하는 게 이 행동이에요. 내가 찾아봐야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자, 이거를 좀 이제 미디어 중독이라고 제가 이제 네이버에 미디어 중독이라고 쳤는데 제가 일부러 이 친 내용을 캡처를 했어요. 여기 보면 다문화 가정, 자, 한글을 잘 모르는 아이들도 자, 미디어 중독과 미디어 교육. 자, 어린이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아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이제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캡처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영상 제목이 미디어 중독은 위험해서 이제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만든 건데 유아교육원에서 만든 거예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이게 동영상이거든요. 그만큼 이게 몇 년도지 안 나요, 여기는. 근데 이게 보면 벌써부터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기도 전에 초등학교도 되기 전에 벌써부터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돼 있고 미디어 중독이라는 말을 써요. 자, 이거 보세요. 보는 아이도 뚝 미디어 중독. 자, 보이시죠? 이게 3년 전 거예요. 3년 전 중부 방송이고요. 이거는 이제 소리 없는 뇌 중독 아동 스마트 미디어 중독. 이거는 언제적 뉴스냐면요. 육아 방송이 6년 전인 거예요. 6년 전에 벌써 아이들이 뇌 중독, 스마트폰에서 뇌가 중독되고 있음을 이렇게 해서 미디어 병명도 생겼어요. 미디어 중독, 아동 스마트 미디어 중독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우리 무슨 중국어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10대 청소년 하루에 인터넷 8시간 이용. 네, 이게 언제 안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8시간.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이에요. 평균적으로. 이게 보편적으로 거의 8시간. 우리 청소년들이 보통 잠을 7, 8시간 자는데 그 자는 시간을 그 많은 시간을 하루에 3분의 1이죠. 그 시간을 핸드폰하고 놀고 있습니다. 청소년 30%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게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뺏으면 난폭해지고 막 폭력까지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디지털 중독 부모 다툼 제가 이건 일부러 넣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영유아 때부터 이렇게 미디어에 중독되는 원인에는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 손에 부모님들이 들려준다는 거죠. 그거로부터 그게 들려주는 게 이제 부모님들은 편하려고 하고 애가 집중해서 잘 보고 막 이렇게 어질지도 않고 참 좋잖아요. 저도 많이 썼었어요. 이 방법을 그렇기 때문에 애가 집중해서 너무 잘 봐.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바로 부모 다툼 크다고 이렇게 YTN 뉴스예요. 자, 여기 사이언스 투데이 미디어 중독은 흡연 중독과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에 수치도 많이 나와 있어요. 흡연은 되게 전혀 100가지가 다 아무튼 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흡연이잖아요. 근데 간접 흡연조차도 안 좋은데 그 미디어 중독이 그 흡연과 그래서 아이들의 뇌를 실제적으로 죽이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의 무방비 노출, 미디어 중독 우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무심코 보는 그런 것들에서 미디어 중독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이 시대 사탄의 강력한 무기
미디어. 사탄은 우리에게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계속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어른들한테도 응이 태어난 아이부터 어른까지도 제일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미디어예요. 요즘에는 애들만 이러고 다니지 않나요? 어른들도 이러고 다녀요. 그거 아세요? 네, 어른들도 막 이러고 다니는. 자, 여기 이번에는 이제 학교 교육.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미디어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를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 교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세요.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 초등학교에서 퓨어 축제. 이게 이프 패밀리라고 해서 윤학열 우리나라 감독님이 하나님께서 너 이 나라가 죽어가고 있다. 이 나라 청소년들 살려야 돼. 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영화 감독을 하시면서 이거를 이제 이프 패밀리에서 이렇게 단막극처럼 이렇게 뭐 6분, 10분짜리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만들어내는데 처음에는 if 만약에 일어날 법한 일들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동성애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정말로 영국에서 이렇게 통과된 초등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진짜 아이가 그거에 참여하지 않고 싶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가둬놓는 퓨어 축제가 끝날 때도 나오지 마 가둬놓는 그런 그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프 패밀리라고 해서 지금 계속 그 감독님이 계속 만들고 계세요. 근데 그 이프 패밀리의 대부분이 뭐냐면 예전에는 있을 법한 일을 가지고 만드는데 요즘에는 실질적인 진짜 목사님들이 설교 잘못해가지고 벌금 맞은 사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목욕탕 사건은 그때 한참 이슈가 됐었는데 알지는 모르겠어요. 한인타운에서 그런 사건도 있고 또 하나는 화장실에서 동성애법이 통과되니까 화장실이 어떻게 되냐면 화장실 안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성폭행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도 되게 많아요. 찬조로 그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 생활 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필리핀 갔다 와서 이제 식당을 여러 군데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놀란 건 뭐냐면 여기 대전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다 거의 제가 간데 한 군데 빼고 진짜 벌써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이 신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갔다 와서 저한테 그래요. 신학교 화장실에 갔다가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자기는 신학교 가면 절대 화장실을 안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커피도 졸리니까 타가라고 하고 물도 하나씩 가져가서 졸릴 때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커피도 안 가져가고 물도 안 가져가는데 왜 안 가져갔대요? 화장실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갔는데 거기 신학교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본인 화장실을 가기 싫다고. 네 진짜로 그랬어.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근데 제가 필리핀 딱 갔다 왔는데 식당을 갔는데 진짜 여기 가까운 옥계동, 부사동 저쪽에 막 아무튼 가는 데마다 화장실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 아이들이 정말 화장실에 갔을 때 꼭 내 아이는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없는 지금의 그런 현실이. 그리고 더욱이 이제 저희 남편이 그런 건축 일을 하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나라에서 그걸 장려해요. 지금 동성애법이 우리나라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 일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어요. 화장실에 지금 그렇게 화장실을 그렇게 하면 나라에서 혜택을 줘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 화장실 공사하는 남자들 화장실 같이 만들어 이 얘기를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나라에서 그거를 장려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죠? 아무튼 적극적으로 막 추천하는 그런 걸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카메라를 봐주세요. 카메라 여기 보면 이렇게 일어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학교와 교육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교육에서도 알게 모르게 많이 그래. 또 학교에서도 정말 우리 아이들 교과서가 공공의 모모를 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어린 아이 때부터 그렇게 배우는 지금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요청 한국사 교과서 개정 내용. 국방부에서 요청한 사항이에요. 한국사가 원래 2011년 거입니다. 이거 보면 자 6.25 전쟁과 관련해서 한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전쟁 발발 책임과 관련해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 더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전쟁, 6.25 전쟁에 의해서 아이들은 이렇게 배운다는 거죠. 진실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베트남 파병과 관련해서는 5천여 명이 진짜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TV에서도 저는 그 프로그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아무튼 그 과거사를 막 이렇게 밝히고 그런 역사 프로그램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그 분이 베트남 참전에서 죽은 줄 알고 사망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정말 호적에 부활이라고 써있는 것을 TV에서 그대로 내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진실,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아이들에게는 고엽제와 민간인 학살 등 많은 문제들을 남겼다고 오히려 베트남 파병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 교과서 이게 내용이에요. 자,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입맛대로 고친 사회교과서 여기 잘 보이시진 않는데 이렇게 이제 바뀌어진 교과서 내용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진짜 배우고 있는 한국사 내용 네 이렇게 그래서 이 교과서 내용은 뭐냐면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동성애는 인간이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우리나라에서 개인 되게 중시하는 그런 사회 풍조잖아요. 그래서 나만 아니면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나이키 아시죠? 저스트 두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 인격도 중요하지. 저 사람 인격도 존중해줘야 돼. 그런 측면에서 동성애를 많이 옹호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조사를 했어요. 그런 조사를 했는데 요즘에 대학생들 그런 성관계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초등학생들도 뭐라고 생각해요? 그 인식 자체가 좋으면 사랑하면 잘 수도 있지, 사랑하면 뽀뽀할 수도 있지.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아이들이 삶 속에 그게 그냥 스며 있다는 거죠. 이게 9년 전 거예요. 여기 보면 역사 교과서 718을 정당화 11년 전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어제 축구 보셨죠? 일본하고 축구하면 우리 한국에서 정말 난리 나요. 자, 제가 빌라에 사는데 저희 집에서 막 응원하잖아요. 그러면 옆집에서 진짜 들려요. 그 정도로 일본하고 응원하면 우리 어른들은 무조건 이겨야 돼. 이런 사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를 외국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심각한 개정 교과서. 여기 남침 자유팬 역사 교육과정. 북한이 우리한테 쳐들어온 거야라고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민주주의는 맞아요. 민주주의는 맞는데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그거 아세요? 저희는 자유민주주의고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뺀다는 것은 그 모르는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공산화의 문턱이 점점 더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 위협 삭제된 초등 교과서. 지금 우리 아이가 배우고 있는 교과서예요. 이 교과서 내용이 이제 그 뉴스에서 캡처한 건데 이게 연도는 안 나와요. TV 조선에서 9시 뉴스로 이거 내보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인 앞으로 쳐보도록 이게 되게 유명한 TV 방송, 우리나라 방송이거든요. 어딘지 그 부분이 빠졌는데 이거 보면 이제 그 뉴스 한 부분을 캡처를 제가 한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자료에는 선생님들에게 이제 성교육을
의무화예요. 유치원, 어린이, 유아부터 의무화돼서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근데 이제 그거를 교육부가 내보낸 건데 어떻게 되냐면 남성의 생긴 성에 대한 욕망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충동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난다면 남성이 충동적으로 성적 욕구를 발산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용 성교육 자료, 교육부에서 이것도 내려보낸 거예요. 성교육 할 때 이렇게 교육하십시오. 이제 그런 커리큘럼들을 많이 하는데 데이트 비용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남자 입장에서는 여성에게 그에 사용하는 보답을 원한 마련이고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트 폭력 사례도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성친구와 단둘이 있게 하지 않는다라든지 친구들끼리 여행 가지 않는다, 지하철에서 성추행 당하면 실수인 척 발등을 받는다 등 현실에 맞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교사 지침서에 있다는 거죠. 물론 선생님들이 이걸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겠지만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가르쳐주도록 그렇게 나라에서 지침서를 내보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 아이가 지금 우리들의 아이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거 아시죠? AI. 뭐 바둑 돌 때도 나고 요즘에는 이게 TV AI 대 인간에서 저도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가수가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AI가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누가 진짜인지 밝혀내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로봇이 분야에서 호텔에서 우리 아이들 중에는 본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 저기 하고 또 음식 주문도 다 로봇이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 삶 속에 있습니다. AI 호텔, 사람이 없고 AI 호텔. KT에서는 국내 최초 AI 호텔 오픈. 이제 말만 하면 다 된다. 우리 친구들이 사는 시대는 지금 이런 시대예요. 로봇이 호텔리어라고 로봇이 밥 차려주는 이상한 호텔. 지금은 이렇게 이상한 호텔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너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차를 산 지 1년이 됐어요. 제 차를 샀는데 제 차도 약간 AI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선을 넘어가면 막 경보음이 울려요. 그리고 앞에 차가 출발을 했는데 제가 안 가면 또 경보음이 울려요. 그런 것들이 AI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영어 교과서에 자율주행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자율주행을 작년에 이제 우리 아이가 일반 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 책에서 영어 교과서에서 자율주행 부분을 배웠어요. 배우면서 우리 아이는 제 차를 보면서 이게 현실이네. AI가 진짜 우리 집에도 있네라고. 그리고 집집마다 LG에서 되게 많이 홍보를 해서 아시죠? 그거 헬로 뭐 짱구 뭐죠? 그 부르면 애가 TV도 켜지고 지니 같은 거요? 지니, 헤이클로바 아시죠? 집에 많이 정말 많이 보고 걔도 AI 기능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집에 가면 뭐 성경 어디 이게 읽어줘라든지 아니면 찬양을 어디 틀어줘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신나는 찬양 틀어줘 하면은 이제 걔가 지 마음에 원래는 좋아하는 거 틀어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얘가 신나는 찬양 틀어줘 했는데 제가 그동안 신나는 찬양 들을 때마다 이 찬양 틀어줘 했던 그 찬양을 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요즘에 AI 기능이 그 정도예요. 그리고 요즘 아시죠? 시골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어르신들 많아요. 그 어르신들에게도 AI가 있어요. 그 조그마한 그 기계가 있어서 약 먹을 시간입니다 얘기해주고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아이들에게 많이 다가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당연한 지금 그러잖아요. 인공지능 당연한 걸로 물론 이게 인간을 편리해주는 게 해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처럼 그러면 인간 뭐예요? 그만큼 편해져요. 저도 진짜 많이 편해져요. 진짜 TV 갈 때 진짜 누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틀어달라면 틀어주고 진짜 편해요. 시간도 알려주고 오늘 날씨 내가 검색 안 해도 돼요.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 지가 얘기해줘요. 막 그런 기능들이 우리 생활에 너무나도 가까이 접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 문화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문화가 뭔지는 아실 텐데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와 있는 아시죠? TV에서 워낙 많이 나왔었죠. 할로윈 축제 10월 31일 날 이태원 사건 대대적으로 그게 뉴스에 보도되고 신문에도 했던 그 사건. 근데 이게 지금은 뭐라고 해요? 이게 문화가 됐어요. 이 유래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거에서 보면 아이들 딱 봐도 그렇지 귀신같이 셀카만 어디 있고 이렇게 막 괴상망측한 괴물 같은 그게 문화예요. 네, 어린이집에서도 저희 아이들 다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런 복장 입고 오라고 하고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하고 막 이래요. 이게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문화라고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목사님들도 이걸 옹호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닐 것 같죠? 근데 되게 많아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거 그냥 문화지 하는데 이 깊숙한 곳에는 뭐예요? 사단의 계계가 있는 거죠. 아까 보셨죠? 사단은 이렇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달콤하게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네, 보셨어요? 큐어 문화 축제. 큐어 축제, 동성애 축제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문화 축제라고.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문화 축제입니까? 근데 이렇게 내보내고 있어요. 방송에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거는 그냥 문화야. 그 사람들의 문화니까 우리가 존중해줘야 돼. 뭐 이런 입장이죠. 이 큐어 축제 같은 경우도 많은 목사님들도 이걸 옹호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창세기의 첫 부분에 확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죄인 거죠. 조금 있으면 다가올 크리스마스. 제가 미리 캡처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벤트 남기면 케이크 축제 이런 이벤트 소원을 빌어요.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라는 원래의 의미는 없었어. 크리스마스가 뭘로 되냐면 하나의 문화로 됐어요. 산타 축제 이렇게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애들도 그러면 근데 크리스마스 되면 당연히 그날 선물 받는 날, 추리 만드는 날, 그날 케이크 먹는 날, 애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화가 됐어요. 근데 원래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그 광고사에서 물론 그들도 돈을 벌어야 하겠지만 이렇게 문화라는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해서 이게 문화야 라고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거를 찾으려고 찾았는데 제가 원하는 그림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 그림이냐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제가 예전에 어린이 교사할 때도 실질적으로 이 실험을 했었어요. 비커를 가지고 백합 아시죠? 백합이나 여기에서는 이제 장미를 가지고 있는데 백합을 이제 이게 실험이 뭐냐면 물관 실험을 해서 찾으면 나와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예전에 나왔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백합이라고 하면 백합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물관을 잘라서 이쪽에다도 넣고 이쪽에다도 넣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빨간 물감 이거 집에서 해보셔도 돼요. 아이들하고 쉽게 금방 나타나요. 이쪽에는 파란 물을 넣고 넣으면 이게 제가 이제 물관을 반반 자르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쪽에는 당연히 빨갛게 물들고 이쪽에는 파랗게 물들겠죠.
그렇죠? 나중에는 얘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섞여서 보라색이 돼요. 애들 되게 재밌어. 이거 하는데 한 30분 금방 이게 표시가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물관을 똑같이 자르는데 나는 빨간색을 더 좋아해. 물관을 자를 때 자 여기는 8분의 1 얘는 많이 이렇게 해서 반반씩 자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자른다 해서 이쪽에는 빨간색 많이 파란색 조금 넣잖아요.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색깔이 붉은 빛이 더 많이 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이래요.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흡수를 하거든요. 세상에 아이들은 아직 이거 좋은 거야 싫은 거야 그걸 정확하게 가치관이 성립이 안 됐어요. 어른들일지라도 저도 때는 이게 진짜 옳은 거 맞나? 이게 그런가?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흡수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예를 들어서 이게 교회라고 하고 이게 일반 그 나머지 시간이라고 하면 이 시간이 훨씬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솔직히 말해서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빨간색을 세상이라고 하고 이걸 교회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느 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우리 아이들은 붉게 물들 수밖에 없는 붉은색을 더 많이 띌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학교 교육 이거는 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야. 아이들은 그거를 공부를 해서 정답을 써야 되잖아요. 시험을 보려면 정답을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나 이렇게 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나는 창조론을 믿지만 진화론 쪽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말씀 암송을 해요. 매일 하거든요. 매일 하는데 그 외울 때 진짜 다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성경 암송대회를 이제 저희가 이제 한 장씩 외우면 그다음에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그때 딱 시작하면 저는 생각이 안 나요. 한 절 두 절 하면 그 다음부터 뭐였지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지 아세요? 줄줄 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의 뇌하고 저의 뇌 우리 아이들의 뇌는 그만큼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 활성화되고 있는 뇌를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스마트폰에 의해서 그 전자파에서 우리 아이들의 뇌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진짜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의 뇌를 죽인다 그런 내용들이 진짜 많아요. 집에 가셔서 제가 지금 다 캡처 했거든요.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근데 그 캡처 한 내용들 집에 가서 보세요. 진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뇌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거를 그 결과물을 이렇게 내놓으신 분들이 지금 계세요. 그리고 제가 저랑 같은 세대 학교를 다니셔서 이 실험을 알 수도 있을 텐데 여기 보이시나요? 개구리 실험을 통해 본 제가 이 실험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여기 비커가 있고요. 알코올 램프예요 이게. 네. 알코올 램프가 있어요. 여기 아까 개구리 나온다고 하시죠? 자, 개구리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70도를 만드는데 한쪽에는 개구리를 처음부터 넣어요. 한쪽에는 개구리를 70도가 되면 넣는 거예요. 자, 이쪽에 들어있던 개구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처음부터 자,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합니다. 얘는요, 따뜻해 하다가 그냥 죽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넣자마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튀어나와.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네, 접하고서 누나, 그래 인격 존중해야지. 그래 동성애 인정해주게. 학교에서 진짜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도 성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성교육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가르쳐요. 제가 97학번인데 처음으로 이제 대학을 갔잖아요. 원모로 고등학교 갔다 대학을 이제 축제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갔는데 누가 이렇게 이제 그 축제에 갔는데 뭘 안아줘요. 저는 모르니까 이렇게 받았어요. 그 받았는데
97년도에 지금이 아니고 97년도에 제가 받았어요. 근데 내 친구가 그거 받지 마. 왜 받아? 이게 뭔지 아세요? 콘돔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 나눠주냐 아세요? 피임료 축제 때. 그리고요 심지어 뭐 하냐면 그 축제 때 그 사용법도 가르쳐줘요. 저 때는 그게 대학 가서 저는 그거 봤거든요. 지금 어디서 그거 하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해요. 학교에서 너네 이거 피임약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라고 배우고요. 콘돔 사용법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단체, 그러니까 그 시민 단체에서도 그렇고 학교 이렇게 제가 찾은 결과로는 학교는 못 봤어요. 근데 직접 실험을 해요. 아이들한테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 너가 너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거야라고 뭐 그런 내용들도 뉴스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죄야라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인식 속에 이런 상태예요. 알게 모르게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뛰쳐나갈 수가 없어요. 이 개구리가. 그런 우리 아이들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한 상태. 제가 이제 저도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이제 7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저도 아이를 잘 못 키워요. 잘 못 키우고 저 역시도 여기 설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렇게 서 있지만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일반 엄마랑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내 아이 어렸을 때 나 편하려고 진짜 막 유튜브 보여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까 그 꼬맹이 보셨죠? 우리 꼬맹이가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아침마다 이제 걔가 이제 저희가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논산본부에 한 달을 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계속 찬양을 듣는 거예요. 찬양 듣고 예배하고 기도 그런 모습만 봐서 이제 아이가 아침에 제가 이제 깨운 이제 8시에 깨우거든요. 8시 반에 어린이집을 갔는데 제가 8시에 깨워요. 8시에 깨우는데 항상 깨울 때마다 찬양을 틀어주면 아이가 일어나서 이제 저는 그 시간에 머리를 감아요. 찬양 틀어놓고 핸드폰을 틀어놓고 저 들어가서 머리 감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머리를 감고 저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뽀로로를 틀어줬어요. 직각이로.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물론 뽀로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찬양을 틀면 이렇게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 이런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이제 다니엘 기도회 다들 하셨죠?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시켰어요. 저희 할 때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봤거든요. 저희 아이들 시온이하고 하란이는 집에서 그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했어요. 그 어린이 다니엘 이제 첫 회부터 이렇게 다 보여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이 이제 찬양을 틀어주면 일어나. 그리고 이제 12일차 혹시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앞부분 거의 다 봤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어떤 찬양을 부르는지 어떤 말씀을 하는지 처음에 궁금하기도 했고 워낙 그 강사분들이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라 처음에 저도 진짜 재미로 봤어요. 재미로 봤거든요. 근데 12일차에 안재욱 소장님이 그 인형 보카술. 네, 보카술. 네, 그거를 해요. 보카술을 하는데 그분이 1시간 넘게 하나요? 아무튼 1시간 정도 했나? 아무튼 이렇게 그 보카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랑 똑같이 봤어요. 우리 아이들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봤어요. 아침마다 깨울 때 그걸 틀어줬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은 어떠냐면 애들이 줄줄줄 외워요. 그대로 1시간짜리 분량을 딱 나오면 그 장면이 나오기 전에 애들이 누워있다가도 엄마 이거야 이거 막 그래서 엄마 그 다음 이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진짜 4살짜리 꼬맹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하나님이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그 대사를 그대로 외우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아이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성경 말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이 외웠어요. 근데 뒤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찬송가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를 통해서 들은 찬양이에요. 저희 엄마가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 꼭 이렇게 요리하시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 부르는데 그때는 막 듣기 싫어갖고 막 입을 부시면서 나 시끄러워 막 나 더 자야 돼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찬양들이 제가 외우지 않아도 어느 순간 그 생각나요. 말씀이 그때 외웠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중요해요. 말씀이.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아들이 어느 순간에가
핸드폰을 하는데 어떻게 한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아세요? 내 아이가 한 게임.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죽여 이 말만 계속 하고 다녔어요. 제가 봤어요. 근데 진짜 총 갖고 싸우고요, 칼 갖고 싸우고요, 아니면 그 일본 만화 대부분들이 되게 야해.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코난을 되게 좋아해요. 저도 몇 번 봤는데 교복 입은 아이들이에요. 코난도 교복 입었죠. 그 교복 입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뽀뽀하고 안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그럼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본 만화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요즘에 게임들이, 드라마나 영화들이 대부분이래요. 어느 분이, 제가 그 내용은 여기에 넣지는 않았는데, 지금 한국이 왜 이렇게 이혼율, 우리나라 아시죠?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안 좋은 거 다 1위예요 진짜. 근데 한국이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졌는지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그 원인을 찾아서 그 발표하신 내용인데, 그분의 내용에 의하면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 자랄 때, 그러니까 저도 보면 맨날 드라마 보고 이혼하고 이렇게 불륜 관계, 그게 뭐라 그러죠? 그게 뭐 되게 재밌는 드라마였어 아무튼. 그런데 그런 영향이 지금에 나타나는 거라고 발표를 하신 분이 계속. 그래서 진짜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성관계 그거 좋으면 할 수도 있어 라고 인식을 해요. 그거 죄라고 인식 아니에요. 중요한. 네,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죠. 그리고 퓨어 축제?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떤가. 그리고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도 이제 한국 아이들이 무빙을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니네 동성애 자녀를 본 적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요. 거기에 온 아이들 90%가 목회자들 자녀거든요. 어떻게 얘기하시냐? 우리 반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90%. 그 90%의 목회자들 자녀 중에 거의 대부분이 우리 반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이름까지 얘기해요. 누가 그래요? 우리 반에 몇 명 있어요. 애들은 다 알아요. 그게 문화가 됐어요. 그냥 지금 현실이 그런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런 타이밍. 정말 내 아이들 이대로 안 돼요. 학교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학교에 보냈으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교육해 주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의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부모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학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교육기관에 네 자녀 맡겨서 이렇게 잘 키워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1차적인 책임은 가정 안에서 부모가 그 책임, 내 자녀에 대한 그런 책임. 네, 그 앞에 앞에 하나.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신명기, 모세가 했던 그 신명기,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난 지금 2022년이죠. 그 전 플러스 알파 된 이 시점에서 모세가, 물론 이 구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또 그다음 에베소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여기 제가 두 구절만 찾았는데 곳곳에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1차적인 책임이 이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음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 아니요. 아까 책 있어요, 책. 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된다. 저희 IM 대표이신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 원래 이제 부모 특강을 제가 원래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강의를
오늘 며칠이죠? 거의 일주일간 제가 되게 많은 분량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많은 말씀 중에 제가 딱 기억에 남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분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 저희도 지금 교육단체잖아요. 아이들 진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거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검색을 해봤는데 이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의 학자분이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을 했던 명언도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아이를 학교 교육만 이렇게 바꿀 것이라 내 자녀 내가 책임진다 이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제가 이 교회 전도사를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이 설교 말씀 잘못해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똑바로 안 가르쳤네. 제가 이제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데 선생님이 제대로 청소년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를 안 해줘서 그래. 저 그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교회 학교 선생님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제가 이제 한두 시간, 2시간, 길어야 2시간 만나요. 예배 2시간.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보통 1시간 만나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우리 아이들이 오전 예배반 드린다 하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길게는 2시간. 그 이상 안 만나요. 근데 부모하고 있는 시간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아시죠? 제가 우리 아이 중에 있어요. 어느 날 저기 글씨를 쓰는데 엄마랑 똑같이 쓰는 거죠. 야, 너 어떻게 이걸 엄마랑 똑같이 쓰냐? 제가 놀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엄마가 맨날 돈 없어 하는데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나 돈 없어서 못해요 아이 이렇게 나와.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엄마가 맨날 주일날 핸드폰 하는 엄마가 있어요. 그 자녀들 뭐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얘기하면서 니네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해야 라고 그 부모 절대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집에서 올 때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오늘 설교 말씀 잘 듣고 찬양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부모가 보여주는 의미는 뭐였었냐면 부모는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자녀 어떻게 하는지 저희 교회에도 있어요. 핸드폰 하는 부모, 핸드폰 하는 자녀. 저희 목사님이 어린이날, 그러니까 어버이 주간 되면 이렇게 가끔 잘 주시는 예화가 있어요. 제가 그 예화를 드리고 마칠 때 꽃게가 좀 있었어요. 엄마, 아빠 꽃게가 있었는데 이제 엄마가 얘기해요. 얘야 똑바로 걸어야지. 네 엄마. 아빠도 또 얘기해요. 얘야 똑바로 걸어야지. 예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 아빠 어떻게 걷는지 아세요? 옆으로 걸어요. 그럼 그 꽃게 어떻게 걷는지 아세요? 옆으로 걸어요. 저희 목사님이 이 예화를 몇 번을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생각날 때마다 자식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진짜 많아요. 저희 아까 그 꼬맹이가 저희 남편이 요즘에 이제 저희 남편도 예수님 믿고 교회 집사예요. 근데 그거 요즘 영화에 빠졌어요. 근데 그 영화 내용도 진짜 안 좋고 막 폭력적이고 막 사람 죽이고 막 안 좋은 내용 그런 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린 세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아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남편이 계속 보니까 아이가 걔는 집중해서 이걸 쳐다본 것도 아니에요. 장난감 갖고 놀았거든요. 이제 거실에 TV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거실에서 보면 걔는 이제 베란다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았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요 앞에서 어린이차를 4시에 와요. 4시에 오는데 제가 좀 늦게 나갔어요. 그래서 막 뛰어갔어요. 근데 우리 아이 그 4살짜리 꼬마아이가 내리면서 하는 말이 진짜 제가 기겁을 하고 놀랐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엄마 다음에 늦게 나오면 죽여버릴 거야? 그 아이 입에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해줬어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을 어디서 배웠겠냐 라고 해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제 거실에서 안 봐요. 보더라도 혼자 가서 물어요. 근데
그 꼬마 아이가 그 죽음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 죽이는 거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니네가 핸드폰 볼 수 있어. 너네가 TV 볼 수 있어. 볼 수 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니네 뇌 속에 심겨져.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무슨 얘기가 이제 어떤 예화를 들으면서 이혼 얘기가 나왔어요. 이혼 얘기가 나와서 그 이혼의 사례에 대해서 이제 그 무슨 제가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치약 사건으로 인해서 이혼한 부부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하나같이 막 웃었어요. 진짜 그 어른들이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막 진짜 책상을 치고 여기서 막 이 자리에서 막 웃었어요. 어느 어른은 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어느 중간부터가 끝에서부터 이게 이혼 사유가 됐다 얘들아. 근데 그 아이들이 막 웃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네 웃기지? 근데 이게 실제 실화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어서 제가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런 세대예요. 부모 말보다 미디어를 더 믿어요. 그래야 보여줘야 돼요. 그냥 말로 부모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그래 너 왔어? 그래 엄마가 간식 해놨어. 간식 먹고 공부해. 그럼 그 아이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모한테 아무 말 안 해요. 네 그냥 대답하고 들어가요. 근데 제가 어린이집에도 있었고 학교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청소년들 많이 되는데 그 아이들이 한결같은 대답이 뭐냐면 너나 똑바로 하지. 이 말 하고 싶었는데 부모한테 혼날까봐 못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리얼하게 다 해요. 지나 똑바로 하지. 지는 TV 보면서 나한테만 공부하래. 내가 공부할 인간이야. 진짜 이렇게 막 리얼하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요. 막 진짜 막 아마 아이들의 그 대화를 정말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아이들이 리얼하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부모가 그걸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의 현실이 이렇구나. 이게 우리 교육이 진짜 문제야. 이 사회가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문제고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누고 했지만 이 개구리랑 백합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꽃게랑.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다 연약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큰아들 죽여 이거 한다고. 저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누구한테 맡길까? 이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면 가장 좋을까? 우리 다이 누구한테 맡길까? 이 엄마가 딱이야. 우리 이쁜 하은이 누구한테 맡길까? 딱이라. 우리 모신 종영이를 누구한테 맡길까? 하나님, 저 이 자녀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제일 적격이야. 네가 필요해. 이 아이한테는 너가 필요해. 너만큼 최고의 선생님 없어라고 그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